4초초. 이게 섞으면 뭐라고 했잖아. 이거는 RGB니까 섞으면 다 섞으면 이렇게 말해. 왜 창원 하지 말라 했는데 아니 빛이 아니라 색깔이라고. 이건 다 이거 섞으면 이거 원래 이름이 좀 깁니다. 밸런시얼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이라고 하는 건데 굳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으로 바꾸자면 최외곽 껍질 전자쌍 반발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외곽이라는 말은 그 전자 배치상 주 양자수가 가장 큰 오비탈 들로 구성된 껍질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 최외곽 껍질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창원에서 오비탈 수업을 하면서 그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보시면 껍질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하튼 그런 껍질들 중 주 양자수가 가장 큰 오비탈들로 만들어진 껍질을 밸런셜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말로는 최외곽 껍질 혹은 원자각 껍질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원자각 껍질 전자 쌍반발인데 이게 영어로 써도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해도 글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얘를 줄임말로 어떻게 많이 쓰냐면 VSEPR 이라고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바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아주 편리한 원리입니다.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편리한 원리입니다. 편리한 원리. 자, 그런데 이 편리한 원리는 경험적 원리입니다. 경험적 원리라는 얘기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직관적입니다. 거의 마치 무슨 공리처럼 딱 그냥 보면 누구나 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원리인데 컨셉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전자쌍끼리 청력이 나타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쌍이 누구의 전자쌍이냐? 루이스 구조를 그리다 보면 뭐 결론적으로 막 이렇게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루이스 구조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심 원자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요런 식의 말단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자리에 붕소, 산소, 탄소 막 들어갈 거 아니야. 이 자리에 뭐 수소, 염소 막 들어갈 텐데 이때 누구의 전자쌍? 요 중심 원자 주변 전자쌍이 대한 거예요. 그 전자쌍 사이에는 뭐가 나타날 거다? 청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청력은 항상 강하게 만들어 줘야 좋아요? 약하게 만들어야 좋아요? 약하게 만들어야 좋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청력을 줄이려면 그들 사이의 거리는 가깝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멀리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분자 구조가 나타난다 라는 직관적 원리를 VSEPR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VSEPR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는 이게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누가 봐도 굉장히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몇몇 이렇게 필요한 개념 하나를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스테릭 넘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뭐라고 번역하죠? 립체 수 라고 번역합니다. 립체 수라고 번역합니다. 자, 근데 이 립체 수 이게 줄임말로 많이 쓰는데 SN 이렇게 이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스테릭 넘버에 이니셜을 따서 SN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규정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원자 주변? 중심 원자 주변 전자쌍이 어떻고 저떻고잖아요. 그래서 입체수라고 하는 것도 중심 원소 주변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거예요. 중심 원소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원소의 시그마 결합이 몇 번 이루어지느냐 아시겠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나타나느냐 아시겠죠? 그걸로 판단하는 걸 뭐라고? 입체수라고 합니다. 이때 입체수를 따질 때는 누구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파이 전자쌍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파이 전자쌍은 고려하지 않느냐는 뒤에서 혼성 오비탈 이론을 슬쩍 얘기를 할 건데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정해진 본론은 입체수는 중심 원소 주변 시그마 전자쌍과 비공호 전자쌍의 개수의 합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입체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입체수가 2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이때 예로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릴륨 하이드라이드거든요. 자, 제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한번 그려봅시다. 시작! 짜잔!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죠? 사실 얘는 앞에서 그려본 거예요. 그죠? 어떤 예시로 한번 그려봤던 거죠? 어떤 예시로 그려봤던 거죠? 네, 바로 전자가 부족해서 그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예시를 한번 그려봤던 거죠. 자, 그렸다고 치자. 자, 그럼 이때 중심 원소는 누구예요? 중심 원소. 중심 원소가 누구예요? 중심 원소는 베릴륨일 거고요. 자, 중심 원소 주변에 요거 시그마 요거 시그마 전자쌍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베릴륨의 입체수는 얼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그마 전자쌍이 두 개가 있으니까 입체수가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이 전자쌍과 이 전자쌍은 서로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멀리 떨어지는 형태로 분자 구조가 구성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녀석은 베릴륨을 중심으로 각도가 180도. 그래서 이 녀석의 생김은 뭐 선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전자쌍이 청력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가장 멀어져야 되고 그래서 구조가 선형 구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원리를 뭐라고 부른다? VSEPR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VSEPR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쌍끼리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180도가 돼야 된다라는 이 말은 되게 억지스러워요. 너무 자명하게 들려요. 굉장히 자명하게 들리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직관적인 원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 구조를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예시를 또 하나 들어보지요. 짜잔. 자, 얘 그려봅시다. 시작. 제 그려봅시다. 시작. 자, 제 그려봅시다. 시작.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 잘했어요. 우리 조시. 좋아요. 자, 그려보세요. 예, 조시. 예, 조시 하트네. 우리 태균이 별명은 조시 하트넷입니다. 조시 하트넷. 조시 하트넷이 출연했던 영화 중에 30 Days of Night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아, 대박입니다. 30 Days of Night. 저기 북극 지역에 뭐 백야, 극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뭐 태양 운동 이런 것 때문에 낮만 계속되고 밤만 계속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뭐 북극 뭐 캐나다 지역인가? 영화 배경이 캐나다 지역인데 거기 이제 겨울이 되면서 30일 동안 그 극야가 계속되는 어떤 날. 그래서 30 Days of Night.
밤만 30일이 계속되는 날에 그 마을에 흡혈귀 귀신들이, 흡혈귀 괴물들이 그 마을을 덮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공포 영화 중에서 굉장히 잘 만든 수작이에요. 거기 영화 주인공으로 조 샤트넷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재밌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렸어요? 간다. 자, 그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짜잔. 자,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보이시죠? 자, 그래서 위와는 조금 다르게 이 탄소하고 산소 사이가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이럴 때 두 결합선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죠? 시거마. 두 결합선 중에 하나는 꼭 뭐죠? 시거마. 그런데 하나가 시거마면 나머지는 파이. 나머지는 파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말단 원소가 누구예요? 말단 원소가 누구예요? 탄소죠? 탄소 주변에 시그마 결합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으니까 입체수가 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입체수를 따질 때는 누구의 존재는 고려하지 않는다? 파이 결합의 존재는 고려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이 시그마 결합 전자쌍 2개가 서로 거리가 멀어지려면 각도가 몇 도인 게 좋겠어요? 180도이고 분자 구조 전체가 선형이어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예시들이 대표적인 입체수 2의 상황이다. 자, 쓰시고. 네. 선형이다를 왜 리너라고 했어요? 라이너도 아닌데. 라인의 형용사형이 리니어입니다. 리니어야 이거? 예, 리니어. 이게 선, 명사로 쓰면 선, 이거 형용사 선의. 그래서 이제 라인, 리니어.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형을 영어 표현으로 리니어라고 합니다. 됐죠? 이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을 쓰냐면 중심 원소 원자가 sp 혼성을 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베릴륨 하이드라이드건 이산화탄소건 이 중심 원소, 이 중심 원소는 sp 혼성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앞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저 sp가 무슨 말이냐, 그리고 혼성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건 입체수가 2인 경우 저런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쓰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입체수 3. 입체수가 3이다. 자, 예를 들어 짜잔. 자, 얘 그려봅시다. 시작. 자, 이 녀석 이름 뭐라고요? 보레인. 벌써 세 번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바 요런 모습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다 무슨 결합인가요? 시그마 결합이죠? 그러면 이때 중심 원소는 니기, 뿡쇼. 뿡쇼 주변에 시그마 결합 몇 개? 3개.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의 입체수 3.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요 세 개의 시그마 결합은 서로 가까워져 멀어져? 멀어져야 되죠. 그렇다면 서로 제일 멀어질 때의 각도가 몇 도가 되겠어요? 120도. 알겠죠? 그래야 서로 제일 멀어지겠죠?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120도, 120도, 120도 라고 한다면 얘는 모든 원자들이 어디에다 배치되어 있겠어요? 한 평면 안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붕소가 됐건 수소가 됐건 온 한 평면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을까? 왜냐하면 여기가 120도면 여기도 다 120도일 테니까. 무슨 말 알겠죠? 이럴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평면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트라이고널이 무슨 말이에요? 트라이고널 삼각형. 플레인이 뭐예요? 플레인. 평면. 그래서 삼각평면형을 영어 표현으로는 트라이고널 플래너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보레인 같은 경우 입체 구조를 트라이고널 플래너 구조라고 한다. 좋아. 됐죠? 그 다음 짜잔. 그려봅시다. 시작. 그려봅시다. 시작. 너 뭐라고요? 그래요. 땡. 땡. 세 개인가? 질소 주변에 전자상 몇 개 있어요? 지금 자기가 그린 걸로는. 질소 주변에 전자 몇 개 있어요 지금? 저 보자. 이거 땡. 땡. 뭐요? 정답. 산소 주변에 비공호 전자도 다 표현해 보세요. 여기 하나는 없애야 되는구나. 질소 몇 개지? 자, 그리고 있어요. 자, 우리 형규 소년 그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완전 다 그렸네. 우리 헤르미온. 살짝 거의 맞췄는데 살짝. 왜 그래? 정답. 자, 봅시다. 얘 이름은 나이트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녀석 이름은 나이트라이트 이온인데, 자,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최대한 무엇에 맞춰 그리는 게 기본이겠어요? 옥텟에 최대한 맞추어 그리는 게 기본이겠죠. 물론 옥텟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차선인 거고, 우선은 최대한 뭐를 만족시켜 보자? 옥텟을 만족시켜 보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제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겁니다. 제가 NO2 마이너스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쓰시고. 자, 그렇습니까? 자, 이때도 자, 새롭게 루이스 구조를 그려 놓고 나서는 항상 검산을 해야 되죠. 무슨 검산? 전화량 보존. 아시겠어요? 전화량 보존. 자, 한번 해볼게요. 질소는 최외곽 전자 몇 개예요? 5개죠. 그 다음 산소는 최외곽 전자 몇 개예요? 6개잖아요. 그런 산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요.
그 다음 무슨 이온이에요? 1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전자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전자가 추가된 거예요. 다 더하면 18개. 알겠죠? 18개. 그러면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전자 18개 맞나요? 여기 눈에 보이는 전자 18개 맞나요? 오, 8개, 16개, 17, 18.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린 구조가 우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확인을 하는 첫 단계가 뭐라고요? 전화량 보존. 최외곽 전자 개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막 그리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구조가 이건데, 자, 이렇게 되면 옥텟 만족하나요? 옥텟인가요? 옥텟인가요? 이게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이때 산소 형식전화? 요 산소 형식전화? 0인 거 알겠어요? 0? 0? 얘 형식전화? 0이에요. 얘 형식전화?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됐나요? 됐나요? 자, 이때 단일 결합이면 무조건 무슨 결합? 시그마. 이중 결합이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무슨 결합? 시그마, 나머지 하나는 파이.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중심 원소는 누구? 중심 원자는 질소. 이 질소에 시그마 결합 몇 개 있어요? 시그마 결합 2개에 비공유 전자쌍 몇 개 있어요? 한 쌍.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질소 주변에 시그마 결합 2개에 비공유 전자쌍 하나니까 입체수가 얼마예요? 입체수가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이트라이트 이온이 입체수 3인 아주 대표적인 녀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도 이 중심원소 주변에 각도가 있기는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이 각도 사실은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까 보레인 같은 경우는 이쪽 결합, 이쪽 결합, 이쪽 결합이 차이가 있으니까 완벽히 동등합니까? 완벽히 동등할 경우는 각도를 예상하기가 쉽거든요. 간단한 기하학적인 예상만 하면 되지만. 그런데 이 경우는 어디는 단일 결합이고 어디는 또 이중 결합이고 어디는 비공유 전자쌍이고 뭐 동등하지가 않잖아요. 이럴 경우는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각도가 120도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120도는 어디서 예측된 각도? 여기서 예측된 각도 120도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왜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비공유 전자쌍에 의한 강한 청력, 요것을 피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요거는 결합전자쌍이죠. 근데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죠.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다른 결합전자쌍의 청력이 크게 작동한다 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이들 사이에 청력이 크다. 그러면 큰 청력은 크게 두는 게 좋겠어요? 그나마 좀 줄여주는 게 좋겠어요? 그나마 좀 줄이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분자 구조 내에서는 결합 전자쌍들이 비공유 전자쌍들로부터 좀 더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상적인 각도 120도보다 얘가 조금 더 수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각도가 120도보다 작다. 알겠죠? 요런 정도로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정확한 각도, 그건 뭐 나도 기억 못해요. 알겠죠? 이때 아까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했어요? 트라이고널 플래너라고 했죠? 근데 요런 구조는 뭐라고 부르냐면 벤트라고 합니다. 벤트. 우리말 번역은 구분형.
bent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구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가 줄여진 거냐면 bent form. 요거를 줄여서 구분형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얘도 풀네임으로 쓰면 linear form, trigonal planar form인데 form을 보통 생략해서 안 쓰거든요. 요것도 이제 원래 표현은 bent form이어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구분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왜 구분형이냐? 여러분 원자 핵의 위치는 그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나요? 원자 핵의 위치는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왜? 원자 핵은 관성이 크니까요. 알겠죠? 근데 전자쌍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 관성이 너무 작아서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라는 원리가 뭐죠? 그게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로 그릴 때는 중심원자 주변에 비공호 전자가 있다고 그리긴 하지만 실험적으로 이 위치를 규명할 수 있다 없다?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실험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위치는 이 핵의 위치, 요 핵의 위치, 요 핵의 위치만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핵을 잇는 구조를 따서 구분형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입체수지만 얘는 트라이고널 플래너라고 하고 얘는 벤트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억하시고요. 이거 말고도 뭐 예시는 천지 빼가리로 많은데 우선 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럴 경우 중심 원자가 sp2 혼성을 한다 라고 말을 씁니다. 저것의 의미가 뭔지는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우선 저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만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이 보레인에서는 붕쇼가 sp2, 나이트라이트에서는 질소가 sp2. 아시겠죠? 저런 식의 표현을 써줍니다. 자, 쓰시고 자, 그 다음 준다. 지우자 슥슥슥슥. 이제 우리 화학 수업 시작할 거야. 야 조용해. 자, 그 다음 2에 1, 2, 3. 자, 입체수 그 다음 뭐 해볼까요? 입체수 4. 입체수 4. 자, 입체수 4. 뭐 수없이 많은 예시들 중에서 요것. 자, 제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쉽지. 그래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우선 혹시 이 녀석의 이름이 바로 메테인이죠. 메테인이 주 성분인 천연자원의 이름? 방구요? 메테인이 주 성분인 천연자원의 이름. 네, 천연가스라고 하는 게 얘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왜 뭐 석유 분화구나 아니면 석유 분화구, 그러니까 석유 시추구 주변 뭐 이런 데서 푹 뚫으면 이렇게 땅 속에서 기체가 확 이게 연소성의 기체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녀석의 주성분 중에 하나가 저 메테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제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탄소 주변의 짝대기를 몇 개를 그려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4개를 그려주면 된다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어쨌건 이 탄소 주변에 시그마 결합 전자쌍이 몇 개가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니까 지금 입체수가 4란 얘기지. 그런데 이때 여기에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VS EPR을 적용한다 라고 하면 전자쌍끼리 멀어야 돼? 가까워야 돼? 멀어야 되지.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자,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게 뭔 의미로 지금 이런 식의 표시를 그린 거냐면 지금 탄소하고 수소 결합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디는 이렇게 그냥 실선 짝대기로 그려놓은 거 있죠? 실선 짝대기의 뜻은 정말로 그려놓은 칠판 평면에 이 결합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소도 탄소도 수소도 진짜 이 칠판 평면에 있다라고 할 때 실선으로 그냥 그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굵게 그린 거 있죠? 굵게 그린 거. 그거는 이 칠판 평면으로부터 앞으로 툭 나와 있다 이런 뜻이고, 점선으로 그린 건 칠판 평면으로부터 뒤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3차원의 입체 구조를 가질 때 이런 식의 표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제 유기분자 구조 같은 것들을 그릴 때 이런 표시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때 이렇게 그려놓은 원리는 뭐냐? 말단의 수소들 있죠. 말단의 수소들을 이런 식으로 보조선으로 연결을 하면 바로 이 경우 사면체 구조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사면체 아시죠? 사면체. 사면체. 그래서 그 사면체 구조에 무게중심의 탄소가 있고 사면체 구조의 꼭 지점에 말단 원소들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 그것이 메테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뭐 코사인 제곱법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면 여기에 있는 요 각도, 요거를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이때 이 각도가 대략 109.5도 정도로 나타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정사면체라면 여기만 109.5도겠어요? 나머지 다 109.5도겠어요?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각도가 109.5도가 됩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보다 더 멀리 떨어지는 건 가능합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이어서 메테인의 구조가 이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좋아. 그 다음 두 번째 NH3. 자, NH3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 제 이름은 그 유명한 암모니아 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 우리 태균이. 왜 제 동명 말하세요? 그래. 그래, 우리 조시. 그래. 자, 제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건 뭐 아까도 많이 그렸는데, 자, 질소는 최외각 분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소는 무슨 결합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단일 결합하게 돼 있으니까 짝대기 하나당 슈쇼를 연결 지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때 단일 결합은 무조건 무슨 결합이지? 시그마 결합이고, 질소에 뭐가 있지? 비공호 전자가 있으니까 중심 원소의 입체수는 얼마? 중심 원소의 입체수는 4.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VSEPR을 적용을 하면 제 구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요래 요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것이 얌모니아의 누이스 구조 되겠습니다. 자, 그랬죠? 자, 요거 앞에 그 메테인 구조에 반해서 어디가 그냥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자,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 단일 결합이 있다면 여기도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 여기 있는 수소 하나를 없애버리고 이 결합 전자를 비공호 전자로 바꾼 것이 얌모니아의 구조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럴 때 또 측정된 각도가 있겠죠? 이 각도는 107도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각도는 외웁시다. 너무 유명한 각도여서 시험에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저 암모니아의 경우 각도는 107도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그러면 이 107도를 어떻게 뭐냐면 설명할 수 있냐면 이 각도가 뭔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 각도가 앞서의 109.5도보다는 작은 각도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 아까 109.5도보다 약간 작아졌을까요? 그렇지. 비공유 전자쌍의 존재 때문이죠. 비공유 전자쌍의 청력이 더 강하다고 했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나머지 각도들이 조금 더 수축한다라고 설명하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안 할 뻔했네. 자, 그러면 이때 이 질소의 형태를 무슨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질소를 중심으로 말단의 수소들만 보조선으로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모습으로부터 이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트라이고널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트라이고널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뭔지는 알죠? 피라미드는 피라미드인데 밑변이 삼각형인 피라미드라는 뜻으로 트라이고널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삼각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공호 전자쌍을 표기는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다, 못 본다? 못 보기 때문에 이 원자핵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만 측정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H2O. 자, 뭐 너무너무 유명한 분자죠. 자, 루이스 구조 그리면 산소 주변에는 비공호 최외각 전자가 6개가 있고요. 말단으로다가 수소를 단일 결합으로 하나씩 연결하면 그만입니다. 이때 질소에는 시그마 결합 몇 개가, 산소에는 시그마 결합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고요. 비공호 전자 몇 개가 있습니까? 역시나 2개가 있죠. 그러면 이때 이 산소의 입체수 얼마? 4.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VSEPR을 적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산소를 중심으로 한 방향, 두 방향으로는 수소인데 나머지 두 방향으로는 2옆 비공호 전자쌍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공호 전자쌍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메테인 구조에서 결합선 2개의 수소를 띄어서 비공호 전자쌍만 표현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도 측정된 결합각이 있겠죠? 이 각도가 104.5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암기를 해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104.5도는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되냐면 아까 암모니아에서의 각도 요놈보다도 더 작아졌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뭐 당연하겠죠. 뭐가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 비공호 전자가 더 많아졌으니까. 됐죠? 왜? 조씨 왜요? 태균 조씨 왜요? 예, 막 그 우연입니다. 우연. 무슨 등차. 그런 거 우연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건. 자, 이때 이 녀석의 입체 구조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벤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비공호 전자성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원자들의 배열만으로 구분형이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어쨌건 이런 식의 입체수가 4일 경우는 중심 원자 이것이 sp3 혼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썼습니까? 썼죠. 자, 이때 관련돼서 간단한 문제를 하나 소개를 좀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자 구조가 있다고 합시다. 뭐가 뭐로 치환된 거예요? 기본 왁구는 요놈이었죠? 요놈이었는데 수소 대신에 염소로 치환된 거예요. 그죠? 수소 대신에 염소로 치환된 것이다. 그럼 이제 각도가 말이에요. 요쪽 각도하고 요쪽 각도가 이게 앞서의 109.5도하고는 같아질까요? 당연히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이때 여기서 저 세타 1과 세타 2 요 사이에 써버렸어요? 써버렸어요? 요걸 1, 요걸 2라고 할 때 이 대소비교. 대소비교.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H도 정중 그러니까 마이너스야. 쌍을 끌어내니까 마이너스니까 CL이 더 얘들아 싸우지 마. 그래, 네네네네. 싸우고 그래요. 싸우고. 쌍은 게 아니라 H도 정중 정도가 마이너스 CL. 자, 저 대소비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마이너스야. 이게 더 크다. 마이너스에 가까워진 거야. 청력 올려 H를 청력 아니 청력 법칙을 써봐 그냥. H는 원자를 끌어들이니까 아니 그냥 CL을 CL 이렇게 크냐? 뭐 반지를 H H는 자,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쿨롱이었잖아. 아니 쿨롱에서 지금 힘이 세니까 세타원이 더 큰 거 아니야? 아니 애초에 근데 전자가 CL한테 좀 더 붙어 있으니까 총력이 작아지는 거 내가 괜찮아. 그럼 중립을 그리고 CL이 하지 말고 맞추라고 좀. 난 세타. 자,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그냥 가만히 그냥 예상하는 각도겠어요? 사람들도 다 측정을 해놨겠어요? 다 측정을 해놨겠죠? 그래서 그 측정된 각도가 사실 교재에 있어요. 27페이지에. 27페이지에 보시면 얘가 108.5도래요. 그리고 얘가 110.5도랍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사람들은 실제로 측정을 했대요. 그러면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이쪽이 더 크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예상을 하면 되느냐? 요겁니다. 자, 잘 보세요. 우선 이런 식의 좀 복합적인 경우의 결합각 예측은 우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전기 음성도예요.
그 전기 음송도의 대소를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슈쇼, 탄소, 염쇼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한번 읊어놔 볼까요? 수소 전기 음송도 2.2 정도 된다고 했죠. 탄소 전기 음송도 2.5 정도 된다고 했고요. 염소 전기 음송도 3.1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음송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애들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제 극성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기 음송도가 클수록 전자를 내어놓아요, 끌어들여요? 끌어들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합 전자쌍 일부 결합 전자쌍 일부의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수소에서 탄소 쪽으로 탄소에서 염소 쪽으로 결합 전자쌍 일부가 이동해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즉 뭐냐면 여기 결합 전자쌍이 여기도 결합 전자쌍이 있고 여기도 결합 전자쌍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 결합 전자쌍이 탄소 수소에서는 탄소 쪽으로 탄소 염소 쪽에서는 염소 쪽으로 결합 전자쌍의 일부가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저렇게 빗금친 영역의 전자 밀도가 올라갈 겁니다. 자, 뭔 뜻인지 아시겠죠? 수소로부터 이동한 결합전자쌍은 탄소 주변 원자핵에 맺혀 있을 거고요. 탄소로부터 이동한 결합전자쌍의 일부는 염소 원자핵 근처에 맺혀 있을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전자 밀도가 높아지면 전자 간 청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 간 청력이 커지겠죠. 그런데 VSEPR은 청력을 크게 만든다는 생각이에요? 작게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이에요?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 영역 간 청력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109.5도에 비해서 시타2가 약간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공간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모두 다 109.5도인 상황에 대해서 어디가 커지면 반대쪽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결합각을 이렇게 대충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녀석들을 설명을 해주는 유명한 원리 중에서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는 유명한 원리 중에서 지금 내가 설명하진 않았습니다만 벤트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벤트 룰. 그래서 여기서의 벤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거는 그냥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쓴 거고, 그러니까 왜 밴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밴드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동사인데 구부리다라는 뜻이죠. 밴드 이게 구부리다. 이거의 뭐 변형이 밴드, 벤트, 벤트라고요. 과거형, 과거 분사형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의 과거 분사형인데 지금 요거는 앞에 대문자잖아.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이 벤트 씨가 있었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논리 중에 벤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벤트롤을 활용하면 이 현상을 또 조금 더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논리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여하튼 이런 구조에서도 VSEPR을 적용해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라 이런 말이죠. 됐죠? 오케이, 되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